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판사 앞에 섭니다. 지난번에 구속 영장 사전 심사 이때 서부지법의 차은경 판사 앞에 섰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당당함이나 자존심이라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던 비겁함과 이 초조함, 당당하지 못함, 이런 것을 또 국민들 앞에서 재현할 것인가, 이런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이 변론은 사실상 공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물을 것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본인이 그동안 주장을 했던 세 가지,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두 번째 이 부정선거 조사가 필요했다, 세 번째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했다,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할 것입니다. 또 이 약장수들에게 홀렸던 이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을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런 것 외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들이 구체적으로 물으면 차은경 판사가 구속심사 때 물었던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그 쪽지, 국회 운영비를 전부 다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던 그 쪽지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중요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2차, 3차 계엄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에 나온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 이것도 무슨 핫바지 소리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부하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쓴 것이고 나는 포고령의 1번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내가 간과했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포고령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뒤집어 씌웠던 비겁함, 용렬함. 자, 또 최상목 쪽지에 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용현 장관이 썼는지, 이따위 식으로 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밀어제치는 이런 식의 또 아주 비겁한 이 꼼수. 설사 김용현 장관이 이걸 썼다 하더라도 친위 쿠데타의 최고 책임자이자 내란죄 혐의의 우두머리라면, 설사 김용현 장관이 썼다 하더라도 대통령인 내가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겠습니까? 대통령인 내가 썼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애꿎은 부하 김용현에게 떠미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마도 핵심 사령관들의 진술을 전부 다 부인하고 나는 그런 것을 없다,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아마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부하들은 나의 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다, 그들을 이제 이 현재 이 형사재판에서 그들은 면책되어야 하고, 그들 가정과 부인, 이런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경감되어야 한다라고 대통령답게 과연 그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황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탄핵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입니다. 우파 재판관 2명,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도 다 탄핵에 가세할 겁니다.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점이 명백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그동안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것이며 이 사태의 중대한 여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8대 0에 아주 엄중한 단죄가 내려질 것입니다. 내란죄 부분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될 것이며 처절하게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를 문란한, 난행할 목적이 계엄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 동원된 군인들이 국회를 습격을 한 것이 폭동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점을 다 차치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파면될 것입니다. 3월 달에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윤석열을 정치권에 불러내고 그리고 0.73%포인트 차이였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 공정과 원칙을 지킬 것 같은 당당함, 문재인 정권이 압살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던 그 모습을 마지막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돗자리 위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뒹굴지 말고 꼿꼿하게 목을 세워서 돗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당당함. 내란죄 여부는 모르겠고 탄핵은 8대 0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말고 꼿꼿하게 목을 세워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당당함.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윤석열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감사합니다.